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가공식품이 비만의 원인입니다. 초가공식품 좀 용어가 낯설죠. 식품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비가공식품, 두 번째가 최소가공식품, 세 번째가 가공식품, 네 번째가 오늘의 주제가 되는 초가공식품입니다. 비가공식품은요, 자연식품이라고도 하고요, 생산된 그대로 구입해서 먹는 것, 우리가 밥을 해 먹는 쌀, 과일, 채소, 계란, 생선, 육류 이런 것들은 이제 생산된 그대로 먹게 되죠. 두 번째가 채소 가공식품인데요. 채소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분쇄를 하면은 이제 쌀가루, 밀가루 이런 게 이제 분쇄한 채소 가공식품이죠. 말린 과일, 냉동을 한다. 냉동 과일 또는 100% 과일 주스, 저온 살균을 한다. 우유를 이제 우리가 저온 살균을 하죠. 네, 세 번째가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은 비가공식품 그리고 채소 가공식품을 혼합해서 만든 식품입니다. 신선한 빵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아니면 통조림이라든지 절임 과일 등등입니다. 이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이 가공식품에서는 식품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초가공식품을 살펴볼까요? 네, 초가공식품은요, 한마디로 인공식품입니다. 자연식품이 거의 아니에요. 보기에 그 자연식품을 일부 넣어서 그렇게 보이고 표기를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거의 완전히 인공식품이죠. 그래서 물론 자연재료도 일부 쓰기는 합니다만은 인공재료를 쓰는데, 인공재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추출을 하고 정제를 합니다. 네, 이런 인공재료를 쓰죠. 그리고 거의 빼놓지 않고요, 당분, 소금, 그리고 지방을 첨가를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맛이 나겠어요? 달콤하고 짭짤하고 그리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네, 맛을 더 높이는 거죠. 세 번째가요, 이게 이제 큰 차이인데요. 식품 첨가물을 사용을 합니다. 네,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면요, 맛이 더 좋아집니다. 식감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보존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식품 첨가물이거든요. 자, 이 초가공식품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네, 가장 큰 특징은요, 맛이 좋다는 겁니다. 네, 정말 맛을 좋게 만들어요. 맛을 좋게 만들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맛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번 먹으면은요, 계속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만 먹을 수가 없어요. 계속 먹게 되죠. 네, 그리고 자꾸 사게 되고요, 자꾸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초가공식품은요, 한마디로 맛있는 음식. 네, 그러면 기존의 음식은 뭘까요? 기존의 식품은요, 네, 한마디로 별로 맛없는 음식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도 맛있으니까. 두 번째 특징은요, 정말 초가공식품은 먹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렇게 널려 있어요. 소지도 쉬워요. 쉽게 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바로 먹을 수 있고요. 약간의 필요하다면 약간의 조리 과정도 정말 단순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자주 먹게 되고 쉽게 먹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초가공식품이 우리의 그 식품 마트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반 이상이 초가공식품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대표적인 초가공식품입니다. 라면, 시리얼, 과자류, 케이크류, 네, 다 초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세지, 그리고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밀키트, 그냥 가지고 와놔서 그냥 데워만 먹으면 되잖아요. 밀키트, 냉동식품, 레토르트 식품, 거의 대부분이 다 초가공식품이죠. 레토르트 식품은요, 레토르트라는 게 이제 고온 멸균기입니다. 그걸 레토르트라고 하는데, 이 고온 멸균과 보통 이제 알루미늄 포장을 이용해요.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이용하면은 상온에서 장기 보존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품을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초가공식품이 어떻게 해서 비만의 원인이 될까요? 비만의 기본 메커니즘은 되게 단순합니다. 내 몸이 쓰는 것보다 내가 더 먹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과식이라고 하죠. 과식이 누적이 되는 게 바로 비만입니다. 한 번 과식했다고 비만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폭식을 하면은 하루에도 1kg 찌기도 하지만은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을 테니까 과식이 누적되는 게 비만입니다. 제가 내 몸이 쓰는 것보다 더 먹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 몸이 쓰는 거가 사람마다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는 양이 적고요. 어떤 사람은 쓰는 양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인분, 식품은 다 1인분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다수의 평균입니다.
그냥 다수 1인분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맞추는 거죠. 적게 쓰면 적게 쓰는 대로,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대로. 이것을 1인분이 아니고 나인분이라고 합니다. 자, 초가공 식품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맛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한 번 먹으면 그만 먹을 수가 없고요. 계속 먹게 됩니다. 또 사 먹게 되고요. 그러니까 과식이 나도 모르게, 정말 나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됩니다. 과식의 누적이 비만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이게 나쁜 음식이라고 피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피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피할 수 있는데 피하면 피할수록 알게 모르게 욕구가 억제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되는데 이제 한계를 넘어서잖아요. 그러거나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나도 모르게 폭식을 합니다. 네, 이게 한 번 폭식을 하잖아요. 그동안에 덜 먹었던 것 같다가 넘어서죠. 그러면 합쳐보면 이제 과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초가공식품은 과식을 하게 되고요. 그게 누적이 돼서 비만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초가공식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닥터의 제안은 과식하지 않고 즐기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 원리는요, 첫 번째, 피할 수 없고요. 초가공식품이라고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이 초가공식품이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 초가공식품은요, 그 자체로는 그렇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뭐 아주 해가 되진 않거든요. 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과식하는 해입니다. 많이 먹는 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식하지 않고 즐기기를 하시라는 거죠. 몇 가지 훈련이 좀 필요한데요. 네, 첫 번째 훈련은 당연히 피하지 않기입니다. 뭐 나쁜 음식, 칼로리가 많은 음식, 초가공 식품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싫어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뭐 가려 먹기, 덜 먹기, 안 먹기 등등, 싫어하기 등등입니다. 이렇게 피하지 않기를 하면요, 처음 먹을 때는 뭐 사실 많이 먹습니다. 네, 그동안에 참았던 거기 때문에 많이 먹는데요. 계속 먹어보세요. 먹을수록 욕구가 충족돼서 사실은 점점 덜 먹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요, 다양한 음식 먹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만을 갖다가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루만 봐서는 다를 수 있지만은 결국은 몇 가지만 먹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 상당수가 초가공 식품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 다양한 음식을 먹기를 하는데요. 쉬운 방법이 이겁니다. 매일 안 먹어본 음식 먹어보기입니다. 그날 일어나서 뭘 먹을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택사항이 이겁니다. 오늘은 어제 안 먹어본 것, 최근에 안 먹어본 것, 평소 좋아하지 않는 것,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오늘 들어보시라는 거죠. 닥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닥터는 점심을 갖다가 외식을 합니다. 그런데요, 거의 매일 안 가본 식당을 갑니다. 네, 일부러 그런 식당을 가죠. 뭐 사람이 많든 없든 맛집이든 아니든 음식이 맛있든 좋든 따지지 않고 일단 안 가본 음식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있는 이 센터 주변에 물론 음식이 많긴 하지만은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 식당이 거의 10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또 다시 가기가 뭐 한 몇 개월이 걸리죠. 매일 거의 다른 데를 가니까요.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요새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해외여행 가시면은요, 그 가시는 그 동안만큼은 한국 음식 먹지 말고 현지식을 먹으라는 거죠. 현지식이 무슨 음식이에요? 안 먹어본 음식이거든요. 근데 처음엔 맛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맛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두세 번만 먹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요, 다른 새로운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겠죠. 네, 한 가지 훈련이 더 있는데요. 이제 먹기 훈련입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바로 그 훈련인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주식, 간식만 가르고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싶은 만큼 드시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정한 시간에 반드시 먹는 것, 이게 주식이고요. 간식이라는 것은 주식 시간이 아닌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먹고 싶거나 아니면 배고플 때 먹는 것, 그리고 안 먹어도 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간식입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이건 주식, 이건 간식만 가르고요. 어떤 음식 먹느냐? 그 순간에 선택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 그것도 그 순간에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만큼. 이거를 이제 닥터가 조금 비서고지만은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기 때문에 꼴리는 대로 드셔라.
그 순간에 먹고 싶은 만큼 꼴린 대로 드셔라. 두 번째 훈련이요. 느리게 먹기입니다. 많이들 빨리들 먹으세요. 네. 근데 빨리들 먹으면은요, 배고픔을 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느리게 먹으면은 배고픔을 면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배고픔을 면하게 됩니다. 배고픔 면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요, 음식의 맛을 더 즐기시게 돼요. 음식의 맛을 더 즐길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욕구가 충족돼서 덜 먹게 되겠죠. 조금 더 힘을 쓰신다면은 물 이용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물 이용하기는 식사 전에 물 한 컵, 식사 중간중간에 물 뭐 2컵 내지는 3컵, 식사 후에 물 한 컵, 이렇게 물을 이용하시는 건데요. 물을 이용하시면은요,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음식 맛이 같은 음식이라도 또 새로워집니다. 또 새로운 맛을 또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 이용하기. 이렇게 훈련하시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초가공식품을 먹는다고 하더라도요,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맛있음을 즐기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비만이 되지 않습니다. 초가공식품은요, 네, 이제는 우리의 주된 음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만의 원인이라는 것도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피하기보다는 과식하지 않고 즐기기를 해보세요. 욕구 충족이 돼서 오히려 살이 찌지 않습니다.